그리고 강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국민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악법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아시는 동지께서는 아시겠지만, 제가 그 총괄 선대 본부 공동본부장이 돼가지고, 업무가 이제 선거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악법 강의는 오늘 강의로서 일단 아, 완전히 중단하는 건 아니지만 당분간 선거 끝날 때까지는 좀 악법 강의는 쉬고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악법 강의 다시 이어가는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악법 강의는 일단 중간 마무리를 하는 선에서 오늘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께서 다시 악법 강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방송은 지금 진순정 최고위원이 하고 있는 그 유쾌한 4차원 토크쇼가 있죠. 이 토크쇼가 월요일로 지금 목요일 잡혀 있는데 이게 월요일로 방송이 시간이 옮겨져 가지고 제 시간에 진순정 최고위원이 유쾌한 4차원 토크쇼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 강의는 학문적인 강의 성격이 강해서 그렇게 재미있고 그렇진 않죠. 근데 신중 그 최고위원이 진행하는 유쾌한 4차원 토크쇼는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동지 여러분께서 또 애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강의해드린 많은 법안들, 이 법안들은 주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많았습니다. 의원들이. 물론 의원들이 문재인 좌파독 정권하고 교감을 한 상태에서 사실 또 문재인 좌파독 정권이 필요한 부분들을 알아서 미리 이제 개성을 내거나 재정을 내거나 이렇게 했던 부분이 많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거자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이건 정부가 바로 제출합니다. 이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정부가 바로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직접 필요해서 바로 입법 요청을 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썸네일에도 표시를 냈지만 이게 개성공단 살립니다. 개성공단 살림. 근데 여기서 이게 사실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국내적으로도 문제가 많죠. 근데 어떡하네 사실은 개성공단이 이제 노무현 시기부터 해가지고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이 개성공단이 이제 운영되어 오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충돌들이 있긴 있지만 근데 어떤간에 2016년 2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셔가지고 개성공단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요한 상황은 뭐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이제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런 도발 상황이 있었고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 인질이 돼서 굉장히 높았죠. 만약에 전쟁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바로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 그 인력들은 전부 인질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과 그 인력들이 인질이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개성공단을 2016년 2월에 철수시킵니다. 완전 철수시켰고 그래서 사실상 개성공단 자체가 이제 거의 이제 가동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갔죠. 물론 전력 공급이 있었다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어떤간 일단 개성공단은 일단 종료된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 대북 전단 있죠, 그죠? 전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죠. 북한이 김여정이가 삐라살포 이거 안 막으면 이제
남북관 끝장이다. 그래서 삐라 살포하는 거, 즉 전단 살포하는 것을 뭐 금지시키든지 처벌하든지 하라. 그런 성명을 냈죠. 그리고 그 성명에 따라서 마치 하명을 받듯이 그 문재인 좌파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뭐냐면 남북관계발전법이라는 것을 개정해가지고 전단 살포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또 그 위반했을 때는 뭐냐면 형벌을 받도록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형벌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해서 개정을 시켰고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대북전단 금지법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규정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굉장히 유사한 또는 관련성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따로 법률로 만들어진 거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입법 자체가 굉장히 무신사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대북 전단 살포가 금지됐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드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아직 통과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 올해입니다. 올해 1월 25일 정부가 제안합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 기간이 이제 2021년 9월 1일 30일부터 그래가지고 27일부터 해가지고 열흘간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5,820건 정도의 의견이 달렸는데 그 의견들이 대부분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현재는 그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입법 과정이 뭐 그렇게 진척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인데다가 그 내용이 개성공단을 부활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이 개성공단을 부활시키는 문제는 바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과 어떤 합작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수사는 물론이고 합작 사업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개성공단 이게 공공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그게 이제 뭐냐면 6월 16일인데 2020년 6월 16일 날 폭발을 했습니다. 북한을 폭파했습니다. 2020년 6월 16일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그리고 또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미 발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개성공단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법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성공단 폭파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있고 난 한 7개월 뒤에 이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 바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다시 살리고 싶다, 부활시키고 싶다는 의지를 기획한 거죠. 그건 바로 다시 개성공단으로 우리 근로자나 인력을 집어넣어서 북한의 핵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국가적 각국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국제 유엔 안보리 결의가 국제법인데 이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까지 뭐냐면 북한에게 개성공단식의 퍼주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안이 이 법안입니다. 근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입법 과정은 아직까지 큰 진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심각한 영향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정의가 새로 추가된 기준입니다. 이건 과거에
남북교류협력법에는 없던 그 정의 조항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남북협력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남북협력지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남북협력지구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이게 이제 개성공단이죠. 지구, 개성공업지구 등 남한과 북한의 합의에 따라 개발 조성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포함하는 거죠. 개성공업지구를 포함해서 새로 남한과 북한이 합의에 따라서 이 개발 조성하고 개발 조성된 그 구역, 이 구역을 남북 협력 지구로 지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성공업지구, 즉 개성공단 말고 또 다른 그 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제2의 개성공단이 되겠죠. 제2의 제3의 개성공단을 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조항을 넣어서.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남북협력지구라는 그럴듯한 명칭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근데 실질적인 내용은 개성공단, 제2의 개성공단, 제3의 개성공단, 이것을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본심이었죠. 어떤 간에 개성공단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금강산 관광도 사실 그 뒤에 이미 박광자 우리 국민 그 피살 사건 그 때문에 사실은 중단이 됐죠.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도 폐지가 됐죠. 그런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개성공단 형태의 대북 지원을 계속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진행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남북협력지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지정하면 여러 가지 특례가 적용이 되고 그에 따라서 많은 특혜가 주어집니다. 뭐냐면 사실은 대규모 금강산 공항 같은 현대아산 이쪽이죠. 이런 대규모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사업하는 것, 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들어가서 사업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국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돌린 겁니다. 그래서 개성 공단과 유사한 남북 협력 지구에서 뭘 할 수 있겠냐면 이제 그렇게 큰 규모의 협력 사업이 아닌 좀 소규모의 협력 사업을 해서 북한에게 돈을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특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18조 2에 규정되어 있는 점, 이게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남북 협력 지구에서 소액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 사업을 하려는 자는, 자, 여기서 소액 투자를 말 들어갑니다. 대규모 대기업 중심의 이런 대규모 협력 사업은 국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소액 투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소액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 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 17조에도 불구하고 이 17조가 뭐냐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대북 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요건이 17조에 5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 중에 다른 건 빼버리고 2가지만 충족시키면 대북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특혜를 주는 거죠. 원래 5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 대북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데 2가지만 갖추면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협력 사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액 투자 할 수 있다. 그리고 협력 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을 굉장히 단순화시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소액 투자를 대북 협력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간편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5가지 중에 2가지만 요구합니다. 뭐냐면 그 협력 사업으로 인해서 남한과 북한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이것을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안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사실은 원래 이제 그 17조에 들어가 있던 대북 협력 사업의 요건은 뭐냐면 실현 가능성이 그 협력 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좀 구체적이다. 그리고 뭐냐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 사업과 충돌할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충분한 자본, 기술,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대북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관계없다. 그 다음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충돌되는 거 여부 관계없다. 그리고 자본, 기술, 경험 이거 필요 없다. 그래서 하여튼 하여튼 분쟁만 일으키지 않고 그다음 국가안전부랑 질서유지 공무원이 이건 구색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장신용. 이미 그 협력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가안전보장 이걸 침해하는 거죠. 사실 아니 개성공단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상황에서 남북 협력 사업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사실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구색 가치를 넣어놓고 하여튼 누구나 다 가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라는 아마 대북 퍼주기 사업을 했던 이 남북 협력 지구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특혜를 줘가지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제 제재를 피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들이 돌파구를 열려고 한 겁니다. 소액 투자자들이 간편한 절차, 아주 쉬운 절차에 따라서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규모라도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에 전달되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대북 협력 지구를 방문할 때 방문 절차가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하여튼 그 방문 절차나 그 다음에 물품의 반출 반입 보내거나 받거나 하는 것을 원래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절차도 아주 간소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게 9조, 11조, 13조, 20조 이 조항들인데 이 조항들을 적용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 9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여튼 남북한 우리가 북한으로 가든지 북한에서 내려오든지 간에 그 남북한 방문 시에는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없애겠다는 겁니다. 승인 안 받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거나 남에서 북에서 올라가는데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하여튼 소액 투자 등등을 하는 사람들에겐 그걸 승인 안 받고도 자유롭게 뭐냐면 방문을 하고 그리고 물건을 반입반출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게 완전히 대한민국의 안보에 완전히 구멍을 내는 거죠. 협력 사업이라는 핑계를 대고 대한민국의 정식 어떻게 말하면 감독 절차 이 절차 다 피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물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조에서는 뭐냐면 이 남북한 방문을 할 때 그 출입 장소가 있습니다.
예, 근데 판문점 같은 이 판문점 이렇게 개성공단 같은 들어가는 그 출장소가 있죠. 그 장소에서 원래 심사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느 기간까지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는지 심사를 받거든요. 그 심사 절차를 생략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든지 어떤 목적으로 오든지 다 보내주겠다는 거죠. 이 바로 뭡니까? 안보에 심각한 그 공무의 이식입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오는지 심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권을 포기하는 거죠. 특히 바로 적국인 북한 사람들이 내려오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적국인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왜 들어가는지 그걸 심사 안 하겠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치 출입국 관리 의무를 포기하는 것 같은 겁니다. 이 심사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남북협력지구에서 협력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걸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조에는 뭐냐면 물품의 반입과 완초를 해서 마찬가지로 통일부 장관을 승인을 받는데 이거 필요 없다.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떤 물품을 주고받는지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외국이나 적국으로 유출돼서는 안 될 고급 제품이나 기술 같은 게 북한을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해가지고 심사해가지고 통일장관이 자 그럼 그런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안 된다, 반출 안 된다. 그렇게 통일을 해야 되겠죠.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면제시켜주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수송 장비의 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송 장비의 운행도 비행기나 비행기가 운행하는 거, 기차, 철도, 선박 이런 것이 운행하는 것이 통일장관의 승인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외시켜주겠다는 거죠. 승인 안 받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북한 선박이 또 북한 차량이 철도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통일장관 승인 안 받고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그 주권 이걸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그 수송 장비에 뭐가 실렸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떤 물품이나 인력이 수송되는지 그 은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면 그때는 반입을 금지시키고 또 반출을 금지시키고 해야 되죠. 바로 통일부 장관의 승인 절차가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절차거든요. 그런데 통일부 장관 승인 안 받고 수송 장비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 마음대로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이 바로 그 주권법입니다. 그리고 적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공개할 수 있는 그냥 합법적 루트를 열어놓는 거죠. 쳐들어오라. 그 구멍을 만들어준 겁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북협력지구에서 협력 사업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통일장관의 승인 절차, 즉 대한민국의 그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반입 반출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자 하는 조항이 정말 독수조항이죠. 이 조항이 바로 18조 2, 제18조 2입니다. 이게 새로 신설된 조항, 그러니까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그 18조 3이라는 것을 또 이제 만들어가지고 북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6월 16일 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에 폭파했죠. 근데 공동연락사무소입니다.
근데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가느냐면, 이제 개별 그 남북협력하는 개별 사업자가 사무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공동연락사무소, 그 남북협력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동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들었는데, 그걸 폭파시키니까, 이제, 그 남북협력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북한에다가 사무소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뭐 눈치가 보이는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또 설치하겠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는 끊을 수 없었던 모양인지. 근데 어떡하네. 이제 개별적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 사무소를 낼 수 있도록 만든다. 참, 예, 각가지 정말 우리 얼토당토 않는 그런 방안들이 생각이 나는 공동 사무소가 파괴되니까 개별 사무소로 가자. 이거 완전히 뭐 북한 눈치를 보는 것도 뭐 정도가 있어야죠. 그죠? 이건 정말 알아서 기는 겁니다. 알아서. 그래서 뭐라고 규정을 하고 그냥 18조의 3 제1항 보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나 단체는 개별적으로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이 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남한의 법인, 단체와 업무상 연락하는 거, 비영리 활동으로서 시장조사, 경제활동, 경제기술 자료의 소개 및 자문활동 등. 그리고 남한의 법인단체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북한 거래 당사자와의 계약 체결, 물자의 인도, 인수 등 업무 처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됨으로 인해서 이런 활동을 못하게 됐던 거죠. 근데 개별 이제 협력사업자 단위로 바로 하라는 겁니다. 사무소를 열게 해줄 테니까 그 활동을 계속 하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그 악법을 정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결국 또 뭡니까?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사무소에 상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바로 북한의 인질이죠. 북한의 인질이 되는 겁니다. 인질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북협력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인질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국 국민을 인질로 내놓는 이런 정부, 이런 정권,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무소라는 이름으로 하여튼 그 인질을 스스로 제공하겠다.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하는 게 바로 문재인 좌파 정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뭐냐면 하여튼 개성공단을 사실상 부활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우수 교역 사업자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것도 새로 들어간 조항입니다. 그 제14조의 3인데 자 여기도 재밌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그 14조의 3 제1항에 보면 통일부 장관은 남한과 북한 간 교역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사업자를 우수 교육 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다. 뭐 소액사를 포함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자들이 보기에 북한 잘 도와주는 그런 사업자가 있다. 교육 사업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업자를 우수 교육 사업자로 지정을 하겠다. 그럼 지정만 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겠죠. 바로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대북 지원 사업이 다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하여튼 이렇게 그 북한을 도와주려고 열심히 교육 사업을 한 사람들은 하여튼 우수 교육 사업자로 인정을 해가지고 이들에게 특혜를 100% 주겠다는 거예요. 뭐 말처럼 뭐 해보라는 얘기죠. 근데 뭐 사실은 뭐 대한민국 내에도 뭡니까? 북한의 뭐 사상과 이념에 동조하거나 하여튼 북한을 동경하는 그 사람들이 있죠. 많이 있죠. 그 사람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 가면 정부가 우수 교육 사업자로 인정을 해가지고 벌써 당신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겠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수 교육 사업자라는 점. 자, 근데 우수 교육 사업자 그면 뭐냐, 뭘 하게 되냐. 그럼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한게 뭐냐면 그 제14조의 5, 그 이제 우수 교육 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인데, 통일부 장관은 우수 교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서류 간소화, 방문 또는 반출 반배 승인 조건의 완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제출해야 될 서류를 간소화시키겠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제출서에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원래 이게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이겠죠. 근데 그런 서류를 간소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우수 교육 사업자라는 사람은 뭡니까? 북한이 좋아하는 사업자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좋아하는 사업자를 대한민국 정부가 우수 교육 사업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자, 제출해야 될 서류, 이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야 될 여러 서류들을 간소화해 줍니다. 대놓고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그런 행위들을 국가가 합법화 시킵니다. 법 규정에 간소화시킨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소리 안 보겠다는 거죠. 즉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만들어 줄 테니까 교육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우수 교육 사업자로 정해지면 그게 무사 통과합니다. 제출 서류가 하여튼 간소화되니까 무사 통과합니다. 또, 자, 반입 반출 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승인 조건들을 완화시켜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반입 반출이 안 되는 품목도 반입 반출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물품의 반입 반출도 허용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김정은에 퍼주기 위해서 우리 국가안보 따위는 뭐 아예 안정이도 없는 거죠. 없고 뭘 가든지 북한 도와줘. 우수 교육 사업자로 인정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줍니다. 이게 문재인 좌파 독재의 실상입니다. 무슨 물품이 오고 가는지 다 꼼꼼하게 따져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면 막아야죠.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물품 쉽게 반입 반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 법적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조항입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이 조항 때문에. 그 반출 반입 승인 조건을 완화시킨다. 이게 돼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 조항에 따라서 반입 반출한 건데 뭐가 문제냐?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설령 거기에 국가안보에 위협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반입 반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빠져나가는 법적 책임 못 묻게 본다. 이런 것이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지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이건 이제 법적 책임을 이제 피해 나갈 수 있는 이제 통로를 열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줘. 금융 지원입니다. 지원이라고 하면서 바로 그걸 해줄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2항에 보면 통일부 장관은 우수 교육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호 제24조에 따른 지원. 제24조가 뭐냐면 정부는 남북 교류 협력을 정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입니다. 돈 준다는 거죠.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핵심은 돈 주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우수 교육 사업자가 하여튼 교류협력 사업을 할 때 뭐 손해를 볼 수 있겠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부가 다 보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폭탄 포주기 해라. 당신들이 손해 보는 건 우리가 다 금전적으로 다 보수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우수 교육 사업자로 지정되면 뭡니까? 땅지 거염식이죠. 북한 가서 뭐 믿어봐야 뭡니까? 정부가 보조금으로 다 메꿔주니까. 땅지 거염식이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이거 하면 나중에 뭐 표창장 같은 거 뭐 이 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남북협력기금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재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할 수도 있지만 또 남북 협력기금에서 그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이중력 지원이 다 가능한 거죠.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가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힘들 때는 남북협력기금의 도움을 빌려가지고 바로 우수 교육사업자에게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손해볼 걱정하지 말고 북한 포주기 많이 해라. 그러다 손해보면 우리가 다 메꿔줄게. 그 얘기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뭐냐면 몇 개 조항이 안 됩니다. 몇 개 조항이 안 되는데 하여튼 개성공단, 정확하게 말하면 개성공업지구인데 그걸 남북협력지구라는 이름으로 그걸 여러 개 만들 수 있도록, 개성공단 같은 것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도록 근로조항을 마련합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사무소를 열 수 있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연락사무소는 폭발했으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사무소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바로 거기를 열어주는 거고요. 어떻게 말하면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데 따른 다른 일종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이 있겠죠. 그 내용들을 각자 알아서 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해결해라. 그걸 보장해 줍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공동연락사무소가 아니라 사업자, 교육사업자 각자가 그 사무소를 열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인원들이 가서 체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바로 인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수 교육 사업자라는 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우수 교육 사업자가 되면 여러 가지 입국이나 그러니까 방문이나 물품의 반입 반출 절차 간소화해 주겠다. 뭘 교육하는지 그냥 놔두겠다. 그리고 교육 사업을 하다가 손해가 발생하면 다 정부가 또는 기금에서 다 지원을 해주겠다. 보전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손해를 걱정하지 말고 그냥 퍼주기만 해라. 정부가 직접 북한에 주는 건 문제가 되니까 당신들이 주는 거, 당신 즉 개인 교육 사업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뭡니까? 결국 정부나 기금에서 개인 사업자에게 그 지원금을 준다는 말은 결국 그 지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직접 지원이 금지되니까 우회적으로 개인 교육 사업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 바로 그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기준이 바로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여튼 김정은에게 북한 공산 정권의 정말 세습 지배층들 이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갖다 바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 통로를 열어주려고 한 법안이 바로 이 개정안입니다. 이건 별도로 통과돼서는 안 되겠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5,000분 이상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입법의 요기간에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전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굉장히 위험한 내용을 다 갖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개정안이면 분명하다. 이게 바로 이제 문재인 정권의 북한을 보는 시각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성공단을 철수하면서 이제 인질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게 이렇게 안전하게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은 그걸 완전히 되돌리는 다시 인질이 되게 만드는 이런 반국가적인 내용의 악법이 바로 이 남북교류협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용어 참 재밌죠. 남북교류협력입니다. 그렇죠? 사실 실제는 안 그렇죠. 퍼주기고 인질로 갖다 바치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하는 북한 공산 집단을 이롭게 하는 정말 반국가주의고 이적행위적인 바로 그러한 활동을 합법화시키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 개정안도 상당히 심각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총괄선대본부 공동본부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선거 관련 업무에 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악법 강의를 계속 해나가기가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로 일단 지금까지의 각 악법 강의는 일단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3월 9일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악법 강의를 재개하는 그래서 잠깐 한 3달 정도죠. 3달, 4달 정도를 강의를 좀 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지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이제 4시부터 하는 악곡 강의 대신에 이제 목요일 하게 돼 있던 그 진수정 최고위원의 진수정의 유쾌한 4차원 토크쇼가 있죠. 그 토크쇼 시간이 이제 월요일로 당겨집니다. 그 월요일 당겨져서 뭐냐면 월요일에 진수정의 유쾌한 4차원 토크쇼가 진행이 되고, 악곡 강의는 당분간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지금 굉장히 횟수가 많이 됐는데, 하여튼 동지 여러분께서 그래도 꾸준히 정말 어렵고 재미없고 또 전문적인 내용도 많고 그런 또 지루한 그런 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성원을 보내주시고 한 데에서 감사드리고, 일단 제가 이번 강의를 끝으로 해가지고 제가 선거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더 집중해서 우리가 이번에 정권교체와 정치혁명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진성의 유쾌한 4차원 토크쇼 많이 시청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이 시청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민 여러분, 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